안녕하세요. 요리조리 글쓰기 비법 현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조리 글쓰기 비법 현지쌤입니다. 요리처럼 재미있게 배우는 글쓰기 수업. 조리 있는 글쓰기를 위한 최고의 비법. 그렇습니다. 한 번 보면 다시 또 보고 싶어지는 그런 글쓰기 수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사랑하는 초등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먼저 글감 큐 힌트부터 만나보실 텐데요. 제시되는 힌트 속에 연상되는 공통의 낱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병아리니까 왠지 병아리가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시죠? 아닙니다. 글감 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론 병아리와 관련이 있는 두 글자의 낱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글감 큐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글감 큐!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너무 어렵습니다. 네. 콜럼버스의 이것이라니 무엇일까? 콜럼버스 네. 하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들어보셨죠? 신대륙을 네. 발견한 아주 유명한 위인인데요. 그렇다면 콜럼버스의 이것이 과연 무엇일지 현지쌤은 아시겠나요? 그렇죠. 콜럼버스의 이것. 저것이 아니고 이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말을 하면 이것이라는 것을 또 대입할 수 있을 거고 이것이니까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신다는 말씀이신지 모르신다는 네,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네. 두 번째 네. 힌트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설에 나타나는 바로 귀신인데 네. 이것 모양의 귀신입니다. 네. 하나쌤은 귀신 전혀 안 무서워하신다면서요. 저는 물론 네. 귀신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이것 모양의 귀신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안 잠깐만, 오나요? 이것 모양의 귀신, 뭐 배추 귀신? 배추 귀신 같은 거 말하나요? 그럴까요? 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네. 세 번째 힌트를 봐야 되겠는데요. 세 번째 힌트는요. 바로 네. 부활절에 성당이나 교회에서 이것에다가 글자도 새기고 또 그림도 그려가면서 예쁘게 장식을 해서 나눠주곤 하지요.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달걀이 되겠습니다. 자, 우와, 오늘의 글감 힌트 큐에서는 달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힌트 정리 네. 한번 들어가 봐야죠. 첫 번째 좋습니다. 힌트, 콜럼버스의 이것이었는데요. 바로 콜럼버스의 달걀을 의미하는 것이었군요. 네. 그런데 콜럼버스의 달걀, 이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되었는지 또 현지쌤은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렇죠. 네. 정말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요. 네. 콜럼버스, 바로 콜럼버스는요.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죠. 어느 날 친구들 앞에서 이것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썰렁. 화가 난 콜럼버스는 테이블보 위에 있던 달걀 하나를 들어 친구에게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달걀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달걀을 뺏어든 콜럼버스. 책상에 달걀을 한쪽 끝을 탁 하고 깨고 나서 세우니까 달걀이 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말,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말이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죠. 우와, 그렇군요. 발상의 전환, 와, 그렇죠? 생각을 바꾸면 못할 게 없다라는 그런 의미와도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네. 힌트, 우리나라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이것 모양의 귀신, 바로 달걀 귀신인데요. 네. 그런데 현지쌤은 또 달걀 귀신의 어떤 특징 같은 것도 알고 계신다면서요? 달걀 귀신하면 네. 어떤가요? 달걀 모양의 얼굴에 그렇죠. 눈, 네. 코, 입이 없습니다. 계란형 그리고 얼굴인데. 머리만 있는 네. 얼마나 무서울까요? 직접 본다면 정말 네. 기절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우와. 그리고 세 번째 힌트가 바로 부활절에 주고받는 선물, 바로 달걀이었습니다. 그렇죠. 부활절은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네. 그림이 예쁘게 그려진 달걀을 선물로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이때의 달걀은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답니다. 그렇습니다. 각각의 힌트에서 알아본 공통적인 정답, 바로 달걀이었는데요. 혹시 계란이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나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도
정답을 맞춘 겁니다. 네, 오늘의 글감 큐 힌트 오늘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글감 큐 힌트를 가지고 또 오늘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상식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달걀을요, 어미닭이 따뜻하게 품고 있으면 이 달걀이 무엇이 된다? 병아리가 바로, 되죠. 그렇죠. 병아리로 네. 부화를 하는데요. 이 병아리가 바로 오늘의 글감입니다. 글감이랍니다. 네, 오늘 글감 병아리를 가지고 또 네. 오늘 우리 요리를 하러 글감 주방으로 가겠습니다. 글감 주방. 톡톡톡. 네, 오늘의 글감 병아리, 이 병아리를 주제로 글요리를 맛있게 만들어 볼 텐데요. 벌써부터 어떤 맛인지 기대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병아리 하면 네. 떠오르는 것들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현아쌤 병아리 키워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안타깝게도 제가 직접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네. 주변의 친구들이 병아리를 키우는 것을 제가 본 적은 있어요. 네. 저는 여러 번 키워봤었어요. 초등학교 정말요? 때요. 학교 네. 앞에서 파는 병아리를 여러 번 사서 키워본 적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뭐가요? 그 병아리 정말 잘 키우면 나중에 큰 닭이 되는지 사실 궁금해요. 저는 네. 닭까지 될 네. 때까지 키워본 적은 없어요. 아하. 사실 그 전에 죽어버렸는데 네. 그래서 마음이 아팠는데 제 주변에 보니까 네. 병아리를 가지고 닭이 될 때까지 키워서 오. 새벽마다 아파트에서 꼭 키워 울어대는 그런 닭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그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또 병아리 하면 정말 네. 귀엽다라는 그런 느낌 그렇죠.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병아리의 네. 일단 특징하면 네. 노란 솜털, 뽀송뽀송한 노란 솜털과 그렇죠. 그리고 새끼 손톱보다도 더 작은 부리로 네. 빽빽 하는 그 소리가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네. 손 위에 올려놓으면 정말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이게 꽉 쥐면 터질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돼요. 꽉 쥐지 안 못하고요. 돼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손 위에 네. 올려두면요. 네네. 그 체온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따뜻하고 말캉하고 꼭 병아리가 제가 잘 돌봐줘야 하는 아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귀엽습니다.